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좀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 마음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속사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친문 세력의 민주당 접수,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게 묘합니다. 한때는 권력을 지향하는 듯 하다가 그 권력이 힘이 빠지는 순간 급속하게 이반이 일어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지율 84%. 순주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지시만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조차도 정책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경제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지만 그 전에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공천을 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총선 물갈이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곱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금태섭, 조응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때로는 김영춘 같은 장관 지낸 의원조차도 선거법 개정안에는 이견을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입니다. 김민석 전 의원이 연구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양정철 노무현 청와대의 홍보비서관을 지냈던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장이 됐습니다. 파격적입니다.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고 비서관 출신이 이런 자리에 온다? 대개 이런 자리는 중진이나 또는 사회 저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에 왔을 때 그래도 양정철이 설마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다른 자리는 비문이나 중립적인 인사한테 가겠지 그랬는데 이번에 사달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정치 컨설팅 업체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건영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자, 이 자리는 이른바 여론조사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총선 전략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원래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이지만 과거에 손학규 대표와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이 임박해서 전략기획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이건형 대표가 내정됐다. 이거는 민주당 내부를 아는 사람이면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자리는 친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21대 총선 전략과 공천의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략 공천의 양대 축을 친문 핵심 두 사람이 차지한 겁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당 리더부의 사임의사를 밝힌 강훈식 의원의 후임 전략기획위원장에 이근영 대표를 임명할 예정이라는 것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서는 펄쩍 뛸 일입니다. 일단 이 자리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았던 자리인데 원외 인사가 맡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특히 이 자리에 맡았던 이근형 대표의 특이한 경력 때문에 더욱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당의 총선 전략 수립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날릴 사람 날리는데 결정적인
물증을, 자료를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흔히들 중진들 날릴 때 쓰는 수법입니다. 그건 뭐 한국당,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주당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날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지율 여론조사인데 그거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략을 함께 세우는 자리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친문진영의 당 장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당 중심의 공천을 하겠다, 중립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결국 청와대 뜻대로 이해찬 대표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새로 전략기획위원장에 내정된 이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 비서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여론조사 비서관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여론조사를 담당한다? 당연히 비문이나 중립 성향의 의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는 이러다가는 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총선이 이제 10개월,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당과의 이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얇기 때문입니다. 원래 총선 직전의 국회는 잘 안 됩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은 오히려 잘 됐다. 국회가 안 열리니까 지역구 관리나 해야겠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JTBC와 같은 성향을 아시죠? 이런 채널의 성향을. 이런 데서 보도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국회가 파행됨으로써 내년 총선에 지역구 관리할 시간을 벌었다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번 양정철 이건영 인사는요, 친문 중심으로 청와대 출신들을 갖다가 받겠다는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민주당은 폭탄이 터집니다. 내 지역구를 누가 빼돌려 한다면 칼 들고 설치는 게 과거의 정치권의 풍경이었습니다. 직접 칼을 들지는 않지만 직접 칼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살벌합니다. 공천을 두고 하는 그 전쟁은요, 2판 4판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뜨거운 물 속에,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형국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공천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커져갈 겁니다. 자, 원외 인사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저 사람은 친문 핵심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여론조사 비서관을 한 사람이다. 우리를 쳐내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원들조차도 이번에 날아갈지 모릅니다. 자, 그동안 정치 컨설팅 업계에서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총선 국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평은요, 아주 단순한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 쌓일 겁니다. 당이 쪼개지거나 쪼갤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소속 출마도 생길 테고 아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단 조건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잘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너무 급했나 봅니다. 이런 인사는 누가 봐도 심합니다. 친문 핵심들이 다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정치는 권력을 나누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이번에는 이건형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직은 다 이렇게 다 친문 핵심들이 차지하고 있고
선출직은 어떻습니까? 이인영 친문 핵심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뽑았겠습니까? 원내대표를. 다들 현역 의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친문 핵심이었던 김태현 의원을 비토했습니다. 큰 차이로 이인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영의 인사, 양정철의 인사, 앞으로 민주당의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민주당 완전히 쪼개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마음은 지금 두동강이 나고 있는 듯한 그런 감을 제가 잡았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